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육기 중 비료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우리 지난 시간에 연간 12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눴었는데요. 네, 맞아요. 연간 12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원에서 반출된 양만큼 이제 고려해서 이제 가원에 다시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열간에 초생 재배하는 농가, 네. 그리고 또 저온 피해로 이제 우려가 되는 그런 농가, 아니면 휴면기에 밑거름을 또 퇴비를 이렇게 많이 주는 농가, 네. 그런 농가들은 12량이 가행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다축재배에서도 잎과 가지가 자라는 영양 생장이 지나치면은 유목기의 경우 결실기 진입이 늦어지고 생육기에 낙과가 많이 발생하면서 수령이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과 품질이 나빠지고 병해충 방제에도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비료주기도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팀장님, 네. 최근에 이제 수확량이 많은 다축재배에서도 제식 1에서 3년 차까지 네. 무시비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는데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가원 관리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초생재배 때문인데요. 연간 필요한 12량을 초생재배를 통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 유목이라 하더라도 네. 나무의 자람새가 부족하거나 착가량이 많은 경우 필요한 만큼 보충해야겠죠? 예, 맞습니다. 용동쌤. 그러면 네. 성목기인 4년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비를 해야 할 텐데요. 그 시기 때는 어떻게 시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가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300평당 성목기 때 5톤 정도를 수확한다라고 하면 네. 지난번에 우리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했잖아요. 네. 질소가 한 12kg, 인산이 5kg, 칼륨이 한 15kg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초생 재배하는 농가 같은 경우는 예치를 통해서 하는 데는 질소량이 7kg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제어하고 연간 필요한 5에서 6kg 정도만 추가 시비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칼리질 비료, 가리라고 하죠. 네네. 그런 것들도 이제 초생 재배를 통해서 한 8kg 정도 이렇게 환원된다라고 하니까 네. 7에서 한 8kg 정도 추가 시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카리지 비료는 이제 과실에 함유되는 양이 한 반 정도로 굉장히 많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착가량이 많으면 또 한 10kg 정도로 늘려가지고 추가 시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초생재배를 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어떻게 시비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초생 재배를 하지 않았으면 아무래도 환원되는 양이 없기 때문에 네. 필요한 만큼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네네. 초생 재배를 하지 않은 농가가 또 마찬가지 5톤을 수확한다라고 하면 네. 이제 화학 비료로 시비했을 때 네. 무기질 비료나 칼륨 같이 한 가지 성분만을 가지고 이제 단비로 준다고 따져보면요. 네. 결론적으로 질소, 인산, 칼륨질 비료가 네. 각각 연간 한 포에서 한 포 반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예, 그걸 네. 이제 그때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초생재배가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비료의 시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축 재배에서도 비료가 이렇게 과해서 세력이 너무 왕성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서 시비를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 오늘 네. 우리 생육기 중에 어떻게 이제 비료를 주는지 네. 실제 선도농가에서 어떻게 하는지 또 한번 모셔볼까요? 누구를? 네, 그러도록 누구를 할게요. 모셔볼까요? 아유, 윤희석 대표님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계시죠? 대표님!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표님 모시고 생육기 중에 비료를 이제 네. 어떻게 주면 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다축 경험이 많으신 대표님께서는 시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비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뭐 후지를 기준으로 농사를 짓는다면은 네네. 거의 무시비에 가깝고요. 대신에 이제 중생종이나 약한 품종들은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품종에 따라서 조금 달리하시지만 메인인 후지는 거의 시비를 하지 않는다. 네, 후지는 보통 어느 가온이든 네. 연차가 지날수록 강해지는 품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차피 내 토양과 지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처음 심는 가수원은 무조건 다 잘 자랍니다. 대부분. 처음 이번 새로 심는 개원하는 이제 가원주들도 네. 내 땅이 처음 심는 땅이라면 네. 너무 이제 가원 준비 뭐 토양 관리를 네. 너무 잘하시면은 나무가 너무 잘 자랄 수 있는 오히려. 것. 네. 그렇구나. 대표님, 그 생육기 중에 이제 네. 우리가 추비라고 하죠. 네, 옥돔을 네. 주는 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통 주시나요?
저희는 보통 이제 5월 초에 주려고 합니다. 5월 초 안에. 초에요? 네네. 그것도 5월 초 정도가 되면은 기본 착가량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 줄 때도 이제 속혔어. 강하게 나무가 잘 자라면 좋지만 강하게 자라고 6월 달에는 빨리 멈추길 바랍니다. 이제 빨리 멈춰야 된다는 거는 순이 멈춰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사과나무는 순이 멈추면 꽃눈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계속 열매 나무에 이제 시비를 했는데 빨리 안 멈추고 계속 나무가 자라면은 그 다음에 열매를 달 수 있는 꽃눈 분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시비량도 유목기에도 한 나무에 20g 미만, 한 스푼 미만. 그리고 뭐 질소를 30% 미만, 칼륨도 20% 정도. 그렇게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목기라고, 그러니까 유목이라고 해서 다 주는 거는 아니시죠? 아, 그렇죠. 유목기라도 보통은 저희는 이제 식재를 1년째 올 했다면은 예. 올 한 해는 그냥 지나가 봅니다. 아. 왜냐하면 그게 이제 뿌리 이제 활착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네. 첫 해는 조금 덜 자라더라도 경험해 보니까 2년 차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자랍니다. 이미 뿌리가 활착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도 품종 따라서 원래 약한 품종은 심어서 바로 5월 달에 시비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심는 뭐 아리수, 시나노 골드, 홍로 이런 이제 결국 조중생 품종이 대부분 약합니다. 그런 것들은 첫 해도 시비를 하고 아, 약하니까. 네, 근데 강하게 자랄 수 있는 후지, 뭐 완전 극대성 썸머킹, 썸머 프린스, 가몽 이런 거는 첫 해는 저는 무조건 무시비로 넘어가고 2년 차가 됐는데도 이제 성장이 부족하면은 네. 그때 시비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나무의 자람새를 보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대표님, 근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다는 게 대표님 5월 초부터 준다고 하셨거든요. 네, 저는 사실 5월 초는 너무 빠르지 않은가. 네. 한 5월 중하순부터 우리가 순이 멈추는 게 생각했을 때 6월 상순까지. 네, 6월 상순은 네, 끝은 좀 빨리 끝내는 건 맞는데 네, 네. 시작점은 저랑 조금 다른 면은 있네요. 네. 근데 크게 제가 봤을 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아주 속효성이다 보니까 네. 빨리 흡수해서 빨리 다 영양분을 쓰는 비료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네. 중간점인 5월 중순 정도부터 네, 네. 이렇게 하는 걸로 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성목의 경우는 네. 조금 시비를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성목기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성목은 이제 저희가 다축을 하면은 네. 50cm마다 철선이 낮춰져 있습니다. 네네. 그 철선이 하는 게 50cm이기 때문에 네. 1년 자람새가 50cm가 자라 한 축이 50cm 공간을 다 채워버리면 네. 그 나무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 네. 그래서 이제 철선을 기준으로 두고 가수원 전체의 평균을 찾습니다. 평균 정도 높이가 됐을 때 그 철선 높이의 높은 철선보다 더 높이 자라는 나무들은 네네. 강한 나무, 그거보다 못 자라는 나무는 약한 나무. 그래서 막 시비를 해야 되는 나무가 있더라도 네. 철선 기준점으로 더 안 자란 나무만 개별적으로 따로 조금 해줍니다. 따로 조금씩 네. 시비를 하신다. 네. 대표님, 근데 보통 성목이 되면 네. 보통 자람새가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네. 거의 뭐 안 줘도 안 됩니까? 이제 후지 같은 품종은 안 줘도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아,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항상 이제 약한 품종만 주는 거고요. 네. 후지 같은 경우는 4, 5년 차가 되면은 이제 있는 수세만 해도 이제 떨어뜨리고 싶지 자꾸 올라오는 수세는 반갑지 않거든요. 이제 수세가 강해지면 자꾸 꽃눈도 줄어들고 우리가 해야 될 이제 가지 정도 많아지기 때문에 수세 안정을 위해서는 성목은 최대한 안 주는 게 최고 좋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방금 안 줘도 안 되냐 그랬는데 네. 그건 정정할게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성목이 되면 자람새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이 되고 잘 자라기 때문에 좀 덜 주거나 안 줘도 된다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확했던 양이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주긴 줘야 됩니다. 근데 좀 적절하게 자람새를 봐가면서 주자는 그 말씀. 네, 거기다 한개 보태면은 저는 쉽게 예전에 많이 하는 감사비료 지금 가을 걸음. 말씀하시는 가을 걸음 예. 그건 이제 너무 내가 수확을 했다고 굳이 꼭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걸 이제 주는 거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열매를 수확하기 전에 내 나무에 도장지나 헛가지가 많이 자랐다면은 네. 그 나무는 힘이 좋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그 나무는 수확을 많이 했더라도 양분이 넘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안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질소 성분은 네. 실제 잎과 가지가 자라는데 이제 수세를 보는데 이제 굉장히 네. 척도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되지만 대표님 우리가 지금 생육기에 주는 이럴 네. 때는 우리가 칼륨질 비료, 네. 가리라고도 하는 이 비료 같은 경우는 과실의 당도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추지죠. 아, 그런 거는 이제 저희 뭐 항상 가려야 되는 것들은 예. 이제 장마 전에 밑에 이제 잎상으로 뿌리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꽂는 분할을 위해서 지금 시기쯤에 인상가리도 농약 같은 칠 때 같이 연면 시비도 하긴 합니다. 아 그렇구나. 질소 성분을 조금 이제 흡수를 조금 저해해서 네. 하기 위해서 인산가리로 숨 멈춤을 빨리 네. 시키고 그 이후에 항산가리로 이렇게 또 두 네. 번 세 번 분시하신다. 예, 상황에 따라서 뭐 칼슘을 치게 되더라도 내 나무가 강하면은 염화칼슘을 치고요. 나무가 만약에 수가 약하면은 질사에 들어간 질산칼슘을 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조정해서 하면은 조금 수세 관리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칼슘 흡수를 위해 가지고 연면 시비로 이제 고온기가 아닌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오전 일찍이라든지 네. 0.3% 정도를 이렇게 하는 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농장주께서 내 과원의 토양 상태가 어떻고 그다음에 네. 이제 나무의 자람새를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시비를 하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들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가원주들이 내 나무를 이제 알아야지만 네. 헛일을 안 하는 겁니다. 아, 네. 이렇게 제 돈 들여서 나무가 네. 잘 자라는데 음. 거기 더 보태서 질소비를 더 주면은 네. 나무도 너무 자라서 문제고 헛일 가지 제거도 해야 되고. 노동력도 들고 들고 비용도 돈도 들고. 발생하고. 맞습니다. 아, 그만큼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네, 눈이 눈은 필요하네요. 필요합니다. 아, 예. 대표님 오늘 덕분에 이제 우리 생육기의 시비 관리에 대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 아닙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